나는 왜 조급한가? 발행일 2020년 10월 5일. 우경아 지음. 프롤로그. 요즘 내 마음이 조급하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 어제 지인과의 통화에서 자신도 조급함을 많이 느낀다고 했다. 우리는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었고 공감하고 서로를 위로했다. 이 조급함이라는 마음이 어디에서 오는지, 왜 오는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조급한지는 글로 남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감정을 솔직히 들여다보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외면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든다. 하지만 숨기고 외면하고 참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느낀다. 어느 책에서 죽음조차도 밝은 곳에 내어놓고 보면 그렇게 두렵지 않다는 내용을 본 기억이 난다. 내 조급함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 감정을 이해해보기 위해 이 책을 쓴다. 목차. 1장 내 조급함의 이유. 2장 조급함을 에너지로. 3장 조급함에 나에게 주는 것. 4장 내 감정의 변화. 에필로그. 1장 내 조급함의 이유. 요즘 나의 마음은 조급하다. 자꾸 조바심이 나고 긴장이 된다. 이런 조급함이 어디에서 왜 오는지 나 스스로 찾고 싶었다. 나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겁도 난다. 외면하고 싶고 숨기고 싶고 피하고 싶기도 하다. 하지만 알고 싶었다. 내 조급함의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나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말이다. 네이버에 조급하다라는 말을 검색해 보았다. 어학사전에는 참을성이 없이 몹시 급하다라고 나온다. 무슨 일이든 성과를 내고 만들어가는 것에는 시간과 에너지가 들게 마련인데 나의 시야가 너무 짧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어제 지인과의 통화에서 자신도 조급함을 느끼고 조바심을 느낀다고 했다. 우리는 같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서로의 마음에 공감하고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는 말을 했다. 나뿐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조급함이라는 감정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이 느껴졌다. 나 자신에게 질문해본다. 지금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조급한가?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사업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고 7개월 차가 지나간다. 원래의 계획은 23년이 지난 후에 사업을 해야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나의 주변 상황과 내 마음의 선택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도전을 선택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이렇게 결정을 한 이유는 이러하다. 전 직장에서 과장을 5년 정도 했고 올해가 진급을 해야 하는 케이스였지만 나는 진급에서 누락이 되었다. 내가 생각하는 이유는 작년도 매출이 많이 줄어서이다. 나는 이 결정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었다. 나와 비슷한 시기에 진급을 한 동료들은 다 진급을 했고 다른 부서의 같은 직급의 직원도 진급을 했다. 내가 느끼는 성과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자존심이 너무 상했고 더 이상은 회사를 다니기 싫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런 회사의 인사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내 마음에 상처가 생겼다. 금년 2월부터 하루 만에 책쓰기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고 하루 만에 짧은 책들을 만들며 자신감이 매우 차 있었다. 그리고 캡틴 후크의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사는 법 강의를 통해서 내가 우주의 주인임을 깨달았다.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자임을 알았다. 하지만 사람이란 언젠가는 죽는 존재이기에 시간이 유한하는 말이 내 마음을 움직였다.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는 가장 큰 후회는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후회다. 죽기 전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자는 마음이 컸다. 몇 년 전부터 내 마음은 직장이 아닌 사업으로 향하고 있었다. 직장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힘이 들었고 한계가 보이고 나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열정을 모두 불태워서 뜨겁게 나만의 일을 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올라왔다. 그렇게 해서 4.1일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자신감과 의욕이 넘쳐 있었고 들떠 있었다.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지만 시간은 유한하다는 믿음이 나를 매우 실행력이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많은 일을 기획하고 시도하고 도전했고 많은 사람을 만났고 배움에도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했다. 일에 대한 재미와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직장인에서의 해방감을 느끼며 자유를 만끽하기도 했다.
그렇게 해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사업 초반에는 그동안 못했던 하고 싶은 일들을 한다는 것에 매우 신이 났다. 몇백만 원이 넘는 돈을 배우는 것에 투자도 했다. 한동안은 수익과 매출은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 어찌 보면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부족했었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강사다라는 강의 프로그램, 나연구 프로젝트 내가 진행하는 강의들, 그리고 전자책 판매 수입협회 가입비 등 소소한 수입이 들어왔기에 거기에 재미를 느꼈다. 하지만 나는 성격적으로 그렇게 꼼꼼하지 못했고 전략적이지 못했다. 한 달에 내가 나가는 고정 비용이 얼마인지, 한 달에 내가 버는 수입이 얼마인지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었다. 사업을 한 지 5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무언가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랴부랴 계산해 보았다.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 고정비가 크다는 것을 알고 놀라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다. 그동안 내가 교육비에 지출한 금액이 너무 크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내 수입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었다. 다양한 수입 구조를 만들었고 소소하게 들어오고는 있었지만 직장 다니며 월급을 받을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랐다. 퇴직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나니 덜컥 겁이 났다. 그동안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급격한 감정의 변화가 시작되었고 마음에 수많은 갈등과 고민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사업이 어렵구나. 결코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겠구나. 하는 별의별 생각들이 들었다. 줄어드는 퇴직금을 보며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다.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마음이 들었다. 사업 초기에 내가 하고 싶을 일들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며 나를 알리고 재미 위주의 일을 했다면 이제는 수익을 함께 생각하며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마음의 안테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다. 한 달에 내가 원하는 금액을 정했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았다. 내가 파는 상품의 금액을 정리하고 월별로 무엇을 얼마나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런 뒤부터는 조금의 변화가 있었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조금씩 행동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고 나의 조바심이 가시지는 않았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기 시작했다. 아내와 아이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수중에 돈이 많지 않으니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소극적이 되어가는 나의 모습이 보여 마음이 괴로웠다. 가족이나 양가 부모님 주변 사람들에게 금전적으로 베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답답했다. 담배를 끊었다 피웠다가 반복되었고 불안한 미래로 인해 요즘은 더욱 많은 담배를 피우는 나의 모습을 보며 이래선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이런 나의 마음을 누군가가 보면 어쩌나 하며 창피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다. 모든 것이 나의 선택이고 책임이기 때문이다. 때론 내가 한심하고 원망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용기 내어 내 마음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모든 것은 성장통이고 배움의 과정이고 경험이라는 생각하며 나 자신을 위로해본다. 지금의 내 감정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분석하고 싶은 마음도 든다.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도 보이기 때문이다. 이장 조급함을 에너지로 블로그에 많은 글을 쓰고 강의 프로그램을 매주 기획하고 매주 한 권의 전자책을 쓰고 협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다. 가끔 주변 분들과 통화를 하거나 만나면 나를 칭찬하고 대단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다. 나는 그럴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낀다. 남들 눈에는 내가 잘하고 있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요란해 보이지만 실속은 별로 없어요. 라고 말이다.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 조금씩 나의 가치를 알아보고 함께하는 분들이 늘고 있기는 하다. 나연구소의 1년 멤버십 회원이 2분이 생겼고 1인 기업협회 회원분이 꾸준히 늘어서 64분이 되셨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초보자 전자책 강의를 통해 인연이 된 충북 단양의 관광관리공단과 업무 협약을 맺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이렇듯 꾸준히 무언가는 하다 보니 나의 기대를 벗어나게 성과가 조금씩 나기도 했다.
이런 일을 계기로 점차 뻗어나가야겠다는 생각도 든다. 이 조급함이라는 감정을 부정적이고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에너지로 만들고 나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도 든다. 조급함이라는 감정을 활용해서 집중력을 높이고 정말 중요한 일에만 에너지를 쏟아야겠다는 생각도 든다. 이런 조급함이 없으면 이리저리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덜 중요한 것들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는 빼앗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한정된 나의 시간과 자원을 잘 나누어서 써야겠다고 다짐해본다. 사건과 반응 사이에는 선택이라는 영역이 존재한다. 어떤 일도 그 일 자체로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가는 온전히 나의 생각과 마음이다. 지금의 조바심이 나를 힘들게도 하지만 나를 더욱 날카롭게 만드는 역할도 한다고 믿고 있다. 이 조바심을 나에게 유리하고 도움되게 만드는 것은 온전한 나의 선택이고 판단이다. 3장 조급함이 나에게 주는 교훈. 모든 상황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고 믿는다. 지금 내가 조급함을 느끼는 원인과 상황에 대해서 내가 배울 것이 무엇이지 생각해본다. 쉽지는 않지만 바로 앞만 보지 말고 길게 생각해보려고 한다. 주변 분들에게 나의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면 사업 1년 동안은 수익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신다.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전 직장에 12년을 넘게 근무하면서 많은 연봉을 받았었다. 그런 돈을 받기까지 12년이 걸린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제 어찌 보면 고작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많은 수익을 바라면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인생이란 결코 짧지가 않다. 인생에는 굴곡이라는 그래프가 있듯이 늘 올라만 가지도 않고 내려만 가지도 않는다. 다르게 보면 지금의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 것 같다. 무슨 일이든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말이다. 어찌 보면 나는 직장 생활에만 익숙해져 있었기에 직장인의 태도와 마인드에서 사업가의 마인드를 배워나가는 중이라고 생각한다. 직장을 다닐 때는 풍족하고 여유 있지는 않았지만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으로 인해 저축도 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었다. 달콤했었고 안정적이기도 했다. 하지만 한편으로 평생 직장은 없기에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한다는 마음과 부담감이 늘 있었다. 연차가 찰수록 회사의 기대는 더욱 커졌고 나의 한계를 느꼈다. 반복되는 일상과 업무로 인해 나의 에너지는 계속 소모되고 나의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는 마음이 들었다. 지금 나는 찬바람이 부는 벌판에 서 있는 기분도 든다. 그렇기에 더욱 강해져야겠는 생각이 든다. 나는 전 직장에서는 임원까지 올라가서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고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무언가를 경험하고 느끼고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수 김민종의 노래 어느 날의 가사가 생각이 난다. 황혼빛에 먼 훗날 바람을 안고 서서 나의 지난 인생을 웃으며 말할 그날까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이젠 깨어나야 해 더 늦기 전에. 어찌 보면 지금의 나에게 조급함이라는 감정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나에게 필요한 감정일 것이다. 이 조급함이 없으면 나는 시간을 낭비할 것이고 이리저리 흔들릴 것이다. 이런 내 감정을 들여다보고 글로 쓰면서 나의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낀다. 시간이 지난 후 이 글을 다시 보며 웃을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경험과 감정이 나라는 사람을 더욱 강하고 유연하게 해줄 것임을 믿는다. 그리고 같은 상황에 놓인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커질 것이라고 믿는다. 내가 애써 얻으려는 것보다 삶이 나에게 주려는 것이 더 크다고 한다. 삶이 지금의 나에게 조급함이라는 선물을 주는 데에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4장 내 감정의 변화. 요즘 내 감정을 흔들어 놓던 조급함이라는 감정에 대해 글을 써보았다. 아침에는 그런 감정이 크게 올라왔다가 글을 쓰고 나니 감정이 많이 가라앉았다. 이런 감정은 아마도 사업을 하는 내내 수시로 찾아올 것 같다. 굳이 애써서 저항하고 밀어내지 말고 내 마음 한자리에 조급함이라는 손님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을 비워두어야겠다. 얼마 전에 본 책에서 두려움과 걱정의 감정이라는 손님이 찾아오면
애써 그런 감정들을 털어내려고 하지 말고 잠시 쉬었다 갈 수 있게 자리를 내어주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어주라는 내용이 나온다. 어쩌면 조급함이라는 감정의 손님은 나에게 필요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찾아오는 손님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손님을 귀인으로 만들지 불청객으로 만들지는 온전히 나의 몫이다. 조급함이라는 내 안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힘도 들었지만 한결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낀다. 에필로그. 조급함이라는 감정을 들여다보고 힘도 들었지만 한결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낀다. 내가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위로했기 때문일 것이다. 매주 한 권의 책을 쓰면서 나는 나와 대화를 하고 있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음이 느껴진다. 있는 그대로의 나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 가장 글이 잘 써지고 쉽고 편하고 진솔해짐을 느낀다. 이 글이 내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해준다고 믿는다. 나중에 이 글을 다시 보며 밝게 웃을 수 있는 날을 기대해본다. 작가 우경아.